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죽은 채로 발견됐는데 담양군이 주민들이 알아서 땅에 묻으라고 해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3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근본적으로는 5년 동안의 워크아웃에 따른 후유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6주기인 오늘 광주 YMCA 무진간에 추모 분향소가 만들어져 합동 참배가 거행됩니다. 여수 엑스포 이후 젊은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저가의 숙박업소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담양의 한 하천에서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사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원인은 무엇인지 답답한 주민들이 자치단체에 문의했지만 알아서 땅에 묻으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길이가 70cm는 좋게 돼 보이는 짐승 한 마리가 하천가에 죽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330호이자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인 수달입니다. 뭐 이런 거 있더라고. 와서 뭐 괴다냐 뭐다 봤더니 수달이더라고, 수달. 문제는 자치단체의 대응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군청에 찾아가 신고하고 사체 처리 방법을 문의했지만 공무원은 알아서 땅에 묻으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조사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적어도 가져다가 뭘 하든지 간에 수거라도 해갈 줄 알았어. 근데 간단하게 묻어주라고 했어. 좀 어이가 없었지. 주민들이 신고해도 꿈쩍하지 않던 담양군은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현장에 가서 원인 조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처리 잘 할 테니까 처리해 주십시오. 바로 지금 현장에 지금 나가라고 저기서 지금. 천연기념물 동물 사체가 발견되면 주민이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다시 문화재청에 멸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달에 대한 환경정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양군의 안내대로 주민들이 사체를 그냥 땅에 묻었다면 원인 규명도 없이 어물쩍 넘어가게 됐을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원인을 불명하고자 하는 게 당연한 주민들의 그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 주변에 환경성 문제들이 있는지 아니면 서식지에 뭐 변화들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오구점에 대해서 행정이 해결해주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요. 수달이 출몰했다는 건 생태도시를 지향한다는 담양군이 적극적으로 찾아내 자랑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이를 외면하면서 생태도시라는 구호만 무색해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여름방학이 끝이 보일 때 눈에 들어오는 게 밀려든 과제물이었던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이런 부담을 줄여주고 자기 개발하는 데 방학을 보내도록 하는 학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학 기간에도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자유분방한 자세로 보고 싶었던 책을 마음대로 골라 읽습니다. 독서와 함께 결합된 만들기 체험. 학생들은 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낍니다.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집에서는 있는 거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 초등학교에서는 방학 중에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서관을 전면 개방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육 기부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일일 교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애들이 좀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번, 두 번 하니까 지네들이 먼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더라고요. 학교장 재량에 따라 방학 과제물을 없애고 마음껏 뛰놀도록 한 덕분에 아이들은 탁구와 축구 등 스포츠 활동을 하며 체력도 키우게 됐습니다. 체험이나 이런 거 할 시간이 늘어난 것 같아요. 과제물 없는 방학이 2년째 시행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겐 그만큼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활동들을 그 시간을 방학을 온전히 아이들이 원하는 활동들을 학부모님들이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밀린 방학 과제물이 학부모에게까지 부담을 주는 요즘 한 초등학교의 과감한 선택이 신선한 충격과 함께 의미 있는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개학을 앞두고 광주 전남 지역 초중등 학교에 대한 감염병 예방 활동이 강화됩니다. 광주와 전남교육청은 여름과 초가을에 유행하는 일본 뇌염과 눈병, 수두 등의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교실과 강당, 급식실 등에 대한 방역과 소독 작업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청은 중동 등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발열과 기침 등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거나 유행성 눈병이 발생했을 때 보건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껴있는데요. 출근길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잦은데요. 내일 밤에 남해안에 비가 시작돼 목요일은 남부,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어제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말 워크아웃에서 졸업하고 맞이한 첫 해에 노사 양측은 끝내 파업이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와 곡성, 평택공장 근로자 3천여 명이 일제히 손을 놓았습니다. 노조 측은 광주 공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노사 협상 결렬에 따른 전면 파업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노사는 그동안 16차례에 걸쳐 실무회의와 본교섭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부분파업 하루 전에 이게 최종안이라면서 노조가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하라는 게 회사의 지금 태도입니다. 이에 앞서 노조 측은 지난 11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여왔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의 전면 파업은 2012년 8월 이후 3년 만으로 당시에는 하루 만에 파업을 철회했었습니다. 사측은 비조합원 등을 투입해 공장을 부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생산 차질에 따른 피해가 지역 협력업체들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측은 노조의 부분 파업으로 지금까지 80억 원의 매출 손실을 보았고 전면 파업으로 하루 52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영난으로 지난 2009년 워크아웃에 들어갔던 금호타이어는 이후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 등을 거친 끝에 5년 만인 지난해 말 워크아웃에서 졸업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사 양측의 입장차는 뚜렷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임금 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이견이 가장 큰 쟁점이지만 근본적으로는 5년 동안의 워크아웃에 따른 후유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일시금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또 정년을 법적 기준보다 1년 긴 만 61세까지 보장하겠다. 사측이 노조에 제시한 핵심 내용의 일부입니다. 2012년도와 2014년도에 경진산 도입을 해서 현재 정년 60세까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임단협과 임금 피크제 도입은 별개의 문제라며 임금 피크제를 뺀 상태에서 추가 협상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 내년에 논의해도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파국으로 몰고 가냐 하니까 임금 피크제 철회하겠다. 대신 300만 원도 철회하겠다. 조합원들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노조 측은 특히 워크아웃 5년 동안 직원들의 희생이 컸다며 노동자만 고통을 떠안을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조건 없는 일시금의 지급과 임금의 8.3% 정률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측이 지난 8월 미국 공장 설립을 위해 당초 예정에 없던 750억 원을 투자한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외 공장 투자할 돈은 있고 5년간 고생한 조합원들한테 정당한 대우해줄 돈은 없단 말입니까? 반면에 사측은 올해 초 510만 원을 포함해 워크아웃 기간에만 4차례에 걸쳐 격려금을 지급했다며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동종업계 최고 수준을 지금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회사가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했다라고 보고요. 금호타이어는 올 1분기 매출이 10% 이상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영실적 악화 속에 노사 분규라는 설상가상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6주기를 추모하는 사진전과 추모 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기념공원위원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과 업적을 살펴보는 관련 사진 40여 점을 광주 YMCA 무진관에 사흘간 전시합니다. 같은 장소에 설치된 추모 분향소에서는 오늘 오전 정치인과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 참배가 거행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민선 6기 시민 참여 예산제로 78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어르신과 대학생이 주거 공간을 공유하는 쉐어하우스와 청소년 방과 후 돌봄교실, 야구의 거리 조성 사업과 삼각산 구비길 시설물 정비 등으로 125억 원 규모입니다.
광주시는 홈페이지와 우편 등을 통해 시민 의견 400여 건을 수렴했으며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와 투표를 거쳐 선정했습니다. 정원을 정하지 못한 채 직원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아시아문화원이 면접 대상자로 220여 명을 선발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원 4급과 5급 서류 합격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치러진 직무적성 검사에서 130여 명을 통과해 2, 3급 서류 합격자 90여 명과 함께 면접 시험을 치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문화원 직원 채용에는 전국적으로 3,200여 명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끌어왔으며 면접 시험은 오는 19일부터 4일간 치러집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전남대 부근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4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상가 안에 있던 업주와 점원 4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조리 중인 기름이 튀면서 불이 났다는 점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엑스포 이후 젊은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저가의 숙박업소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여관이나 여인숙을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하거나 단체로 숙박할 수 있는 유스 호스텔도 속속 들어설 예정입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봉산동의 한 게스트하우스. 지은 지 30여 년 된 여관을 최근 젊은이들이 묵을 숙박시설로 새롭게 리모델링했습니다. 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평일인데도 방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여수 밤바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에서 여수를 찾는 20대 젊은 배낭족들이 주 손님층입니다. 먼저 여수 밤바다 노래 때문에 젊은 친구들에게 많이 어필이 되었고 엑스포 행사 때문에 교통이 좋아졌고요. 일단은 그리고 뭐 기차도 많이 좋아졌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박람회장 안에도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섰습니다. 박람회장을 손쉽게 돌아볼 수 있는 데다 처음 만난 손님들도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넓은 휴게실을 갖춰 젊은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들 게스트하우스의 하루 숙박 요금은 1인당 2만 원. 저렴하게 여수 관광을 즐기려는 젊은이들에게는 안성맞춤으로 지난해 이후 여수 지역에만 10여 곳이 넘게 운영 중입니다. 대학생이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과 이제 시설 괜찮은 거 찾다가 게스트하우스를 알게 되었고 이제 아침까지 주니까 더 좋아서 게스트하우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두세 곳의 숙박업체가 수학여행단을 겨냥한 유스 호스텔을 돌산에 건립할 예정으로 여수시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여관이나 모텔을 이 젊은 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조하는 작업이라든가 그리고 유스 호스텔을 이렇게 지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지역 경제가 이렇게 크게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이후 젊은 층의 늘어나는 방문으로 저가의 숙박업소가 기존의 호텔이나 콘도와 함께 여수의 관광 트렌드로 새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올여름 하계휴가철 여객 특별수송기간인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서남에 연한 여객선 이용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폭 증가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집계한 여객선 이용객 현황을 보면 목포 흑산홍도 항로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52% 증가한 5만 2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송공 암태항로, 완도 청산항로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 공무원노조 광산구 지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광산구청이 업무 시간 외에 공무원들의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에 항의하는 노조 간부와 간부 공무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진 일에 대해 구청이 간부는 승진시키고 노조 간부는 징계하려 한다며 징계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간부 공무원의 경우 이미 조사가 마무리돼 징계가 이루어졌지만 노조 간부는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노조 간부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징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혀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22살 김모 씨 등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상 병역 의무는 국가 공동체 존립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로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이를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참 감질맛 나는 순위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독 5위 입성의 기쁨을 맛보고 있었는데요. 하루 만에 다시 5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올 시즌 치른 첫 월요일 경기에서 LG에 한 점 차로 승리를 내주며 아쉽게 고개를 떨궜습니다. 2점 뒤지던 9회, 김민우가 솔로포를 쏘아올리며 한 점 차로 추격하고 키리 파울 홈런에 이어 안타로 출루하며 역전을 향한 희망의 불씨를 되살렸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5위 자리를 지키느냐 놓치느냐를 둔 중요한 경기. 출발은 좋았습니다. 기아가 선취점을 뽑고 앞서 나갔지만 베테랑 서재웅은 LG의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수비가 경기를 쥐락펴락했습니다. 입이 딱 벌어지는 호수비로 여러 번 위기를 넘기기도 했지만 아쉬운 수비로 주지 않아도 될 점수를 헌납하며 뼈아픈 한 점차 패배를 떠안았습니다. 7연전을 치러야 하는 이번 주 5강행을 향한 기회이자 고비입니다. 5위 경쟁팀인 SK, 한화 두 팀을 모두 만나게 되면서 매 경기 승패에 따라 순위가 뒤바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만나는 SK, 롯데, 한화 중 롯데에는 전적 5승 6패로 조금 뒤져 있지만 SK와 한화를 상대로는 5위에 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선전을 기대해볼 수 있지만 문제는 컨디션 조절입니다. 이번 주 서울에서 광주, 부산, 다시 광주로 이어지는 고된 여정 속에서 체력 관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이번 주 5강 티켓을 향한 레이스에서 앞서 나갈 수 있을까요? 기아는 오늘부터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SK와 2연전을 치릅니다. 기아는 어제 패배로 한화의 5위 자리를 내줬지만 승차 없이 6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짜 싸움은 오늘부터입니다. 기아는 SK를 잡기 위해 오늘 스틴슨 선수가 출격합니다. 스틴슨에 맞서는 SK의 선발은 세든 선수입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광주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빛고울 산들길 걷기 행사를 엽니다. 광주시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빛고울 산들길 첫 개방 행사를 갖고 무등중학교를 출발해 무등산 자주등과 동적골에 이르는 5km 구간을 스토리텔링을 하며 시민들과 함께 걷습니다. 광주 도심 외곽 전체를 연결하는 80여 킬로미터의 산들길은 최근 3년여 동안 2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초중등학교 교장 등 21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고양숙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이 시교육청 정책기획관에 임명됐고 홍옥희 신가중학교 교장이 혁신교육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용배 정책기획관은 교육과학연구원장으로 전보됐고 박봉순 유덕초등학교 교장이 교육정보원장에 임명되는 등 대규모 인사발령이 진행됐습니다. 광주은행이 빛고울 노인건강타운에 어르신 전용 라운지를 개설했습니다. 노인 고객층을 주 고객층으로 하는 이 점포에서는 인터넷 뱅킹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고객을 위해 창구거래 수수료 면제와 정기예금 우대금리 혜택 등을 제공합니다. 은행권은 최근 어르신 전용 상담 창구를 개설하는 등 은퇴자금 선점을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껴 있는데요. 출근길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무덥겠고 막바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잦은데요. 내일 밤에 남해안에 요란한 비가 지나겠고 목요일은 남부지방,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돼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광주에 가시거리가 5km로 평소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낮 동안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2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1도가량 높아져 있습니다. 낮에는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장성과 영광이 30도, 광주 32도, 장흥 31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물결은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막바지 늦더위가 이어지겠고 목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